자, 한번 다음 사건 볼게요. 사건 번호 2023 타경 44512고요. 권리분석을 위한 구독과 좋아요, 멤버 가입 부탁드립니다. 자, 경기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태산 신그린 아파트 202동 1103호예요. 층수 괜찮죠? 평택입니다. 평택이고 비전동이면은 약간 평택 고덕 그 신도시 쪽은 아닐 것 같고 여기 나온 아파트예요. 어떨까요? 근데 유찰이 한 번 돼가지고 지금 1억 5천이 최저가입니다. 요거 생각하고 가시고요. 일단 비전동에 있는 아파트인데 자, 물건동네 아파트예요. 아파트면은 이게 예전에도 맨날 얘기했지만 최근에 말을 안 했는데 우리 주택의 종류에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가 있죠. 요거는 이제 구분 등기된 거고 집합 건물이고 그리고 다가구 주택이 있고 단독주택이 있고 보통 알고 있는 게 요거는 이제 토지 등기랑 건물 등기 별도로 띄워봐야 되는 소유자 한 명인 거죠. 그래서 아파트는 5층 이상 건축하는 거고 그리고 다세대주택은 보통 얘기하는 빌라는 4층 이하 건축되는 거고 필로티랑 지하층을 제외하는 거죠. 이런 것도 한번 나중에 목요일날 정리해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요거는 그렇게 해서 아파트만 봐도 사실은 이게 우리 아는 아파트인데 그래도 5층 이상이 있구나. 요 정도 알 수 있죠. 그리고 각 호수마다 집주인이 다르겠구나. 그리고 여기에 다세대주택 나와 있으면은 4층 이하 건축이네. 그럼 사진 보니까 5층, 6층, 7층이야. 이건 뭐야 그러면은 보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도생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니면은 위반 건축물 지어진 곳 수도 있고 중간에 근생 껴넣어가지고 이 문구 종류만 보더라도 많은 생각이 들어야 돼요. 제가 방금 이 소재지 보고도 평택 비전동 고덕 신도시 쪽 아니겠구나. 층수도 괜찮네. 그럼 1층 탑층 아니니까 가격 면에서는 좀 더 나을 수도 있고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래서 하나씩 매일 불러주는데 매일 요새는 매일 하면서 초반에는 할 때는 하나씩 하면서 다 설명했어요. 여기에 뭐 공급 면적이 어떻고 요거 보면은 뭐 전용 면적이고 전용 면적은 등기상에 등기되는 면적이니까 요것도 네이버 부동산에서 볼 때도 이 등기 면적인 걸 감안하고 봐야 되고 그럼 보통은 서비스 면적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앞뒤로 나오니까 그럼 실사용 면적을 넣겠다. 보통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실사용 면적 이런 것도 감안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도면이 머릿속에 막 그려지죠. 등기 면적이 이만큼인데 실사용 면적은 위아래 해가지고 서비스 면적이 되니까 근데 구조가 뭐 3베이, 4베이야 4베이 갈수록 서비스 면적이 더 넓어지니까 길다란 구조니까 4베이는 그러면 더 이거 실사용 면적이 더 넓겠네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보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대지권이 17.18평이야 어디다가 지었는데 그런데 되게 크네 되게 오래됐나 보다. 그럼 아파트가 면적 대지권이 크니까 주공 아파트가 보통 그 대지권이 넓잖아요. 와, 아파트인데 전용 면적이랑 대지권이랑 거의 비슷해. 와, 되게 땅이 넓네. 좋네.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죠. 물론 재건축 재개발로 넘어가면 사업성도 따져봐야겠지만 용적률 나오나 그리고 건물 전부 토지 전부는 자주 설명하죠. 건물 전부 토지 없음 이러면은 건물만 사는 거예요 아파트에. 집합 건물은 사실은 아파트랑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같은 그리고 구분상가 같은 집합 건물은 토지 대지권하고 건물하고 분리해서 처분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지? 건물만 낙찰됐는데 요거는 이제 아까 특수물건판에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때는 건물 전부, 토지 전부 되어 있는 거 이런 거 확인하고 들어가셔라 하는 거고 뭔가 하나가 없어. 뭔가 지분이야. 이러면 좀 일반적이지 않은 거니까 보통은 특수물건이라고 부르는 것들이고 우리가 이번에 개강한 특수물건에서 다루고 있는 거고 가문은 보통 하는 게 뭐냐면은 지분 물건인데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물건 이런 거나 아니면은 주택에서 건물 있고 토지가 있는데 토지에 일부 지분만 나왔어. 근데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 그리고 유치권 하나 걸려있어.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이런 거 어떻게 풀어내야 되냐. 물론 이런 게 100% 성공하겠다고 장담은 못하겠지만은, 이때까지 한 거 보니까, 되게 잘 하셨어요. 그래서,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 거고. 여튼, 딴 얘기를 했는데, 여튼, 건물 전부, 토지 전부인 거 확인해보고, 사건 접수는 올해 5월달. 요거는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이때쯤에 감정평가를 한 거니까, 부동산의 우리 시세에 대한 감각을 좀 가지고 가자. 이것만 봐도 올해네? 그러면 이제 고점 지나서 떨어졌을 테니까 이 감정가가 엄청 높진 않겠다.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알고 가자. 이런 느낌을 하는 거고 소유자 박땡땡, 채무자 박땡땡, 채권자 일땡땡은 자 맨날에 강의할 때 소유자, 채무자, 채권자가 소유자가 뭐예요? 채무자가 뭐예요? 채권자가 뭐예요? 하면은 말로 잘 못해요. 그래서 요것도 하나씩 개념상 소유자는 소유자죠. 집주인이죠. 채무자는 돈 빌린 사람이고 채권자는 빌려준 사람이고 사람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소유자랑 채무자랑 다른 분이어도 소유자는 박땡땡인데 채무자는 김땡땡이야.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뭐 물상 보증이니까 크게 우리는 상관없다. 입찰하는 입장에서는 그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 채권자는 돈 빌려준 사람이죠. 근데 채권자는 경매에서 되게 많아요. 채권자 애땡땡땡 돼 있는데 뭐 여기는 모르겠는데 등기부 보면 다 채권자예요. 채권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채권자는 경매 신청한 채권자거든요. 경매 신청 채권자. 그러니까 얘가 내가 이 사람이 이 경매를 일으킨 거니까 이 사람이 이 법인이든 자연인이든 사람이라 칭하죠. 그냥 이 사람이 이 경매의 주인공이고 이 사람 위주로 경매가 진행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돈 받으려 신청하는 거니까 그럼 이분이 돈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이것만 봐도 이해를 하자는 거죠. 근데 앞에 자가 물론 뭐 유료 사이트 쓰시는 분들은 누가 누구라 다 나오잖아요. 근데 안 쓰고 이것만 봐도 L라는 이름 들어가는 1금융이 없잖아요. 2금융도 뭐 어디 농협이라 될 수 있는데 보통은 농협은 지역을 많이 붙이니까 L 정도 들어가면 대부업체거나 뭐 법인이거나 이럴 수 있겠다라는 그냥 혼자만의 스토리를 짜가면서 보는 거예요. 저는 혼자만의 이것까지 다 보면서 짜가면서 보고 경매 구분은 임의경매, 경매 구분은 뭐 공부상을 보는 거죠. 임의경매, 강제경매, 형식적 경매가 있다는 거고 임의경매는 근저당권에 기한, 물권에 기한 경매죠. 근데 보통 대부분은 다 근저당권에 기한 거니까 대략적으로 물권에 기한 경매구나,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겠다. 아파트는 우리 기초 실전 정도에서는 그것만 알면 되고, 강제경매는 뭐 빌라 할 때는 임차인이 신청한 게 많이 있고, 그리고 보통은 이제 담보 없이 돈 빌려서 줬을 때 많이 들어오는 거고, 임의경매는 어쨌든 간에 물건이나 설명했는데 이 집담보로 돈 빌려줘가지고 근저당권 설정한 다음에 경매 들어왔구나 라고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고, 간편하니까 이런 공부를 많이 하면 좋긴 한데 그 정도만 알아도 경매 낙찰받아서 수익 내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으니까요. 감정가금 2억 2,200이 나왔는데 이때쯤이니까 올 초쯤에 감정가일 테고 한번 유찰돼가지고 1억 5,470만원, 저감률이 30% 떨어진대죠. 저감이 뭐 20%, 부산은 20% 떨어지죠. 20% 30% 떨어지는 거는 이제 각 법원마다 지역마다 다른 거니까 많은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위치도 알 수 있고 머릿속에 떠오르거든요. 지도가. 저는 평택 고덕신도시가 이쪽에 있고 화면상 이쪽이구나, 이쪽에 있고 살짝 평택역 앞쪽에니까 시장 비슷하게 있고 안에 오피스텔도 많이 있고 약간 복잡하게 되어 있는 그쪽이구나. 그 평택역 뒤쪽에 있는 아파트냐 예전에 사건 한번 봤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아파트에 대해서 만약에 아파트가 아니고 노유자 시설 나왔어, 그럼 생각이 떠올라야죠. 우리는 아파트만 했는데 노유자 시설이래. 이게 뭐야? 노유자. 나이 드신 분, 유아들, 어린이들? 그럼 어린이집이나 뭐 유치원이나 아니면은 뭐 실버타운 같은 거? 이런 건가? 해서 물건 종류만 봐도 좀 떠올라야 되는 거고, 여튼 기본적인 상황 봐도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이 좀 길었네. 옛날에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했었는데, 자, 그럼 부전등기는 95년도에 지어진 거고, 과연 평택에 있는 20평대 될 것 같은데 어떨까요? 말소기준 권리 보면은 말소기준 권리 될 수 있는 권리는 근저당, 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 등기, 경매 기입 등기가 될 수가 있고, 경매 기입 등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권도 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날짜가 제일 빠른 게요. 등기된 것 중에서 날짜가 제일 빠른 거 요거죠. 근저당권. 그래서 보통은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다. 왜냐하면은 집담보로 대부분 대출 받으시니까 현금으로 사신 분도 계신데, 낙찰 받으면 얘를 포함해서 다 소멸이죠. 인수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것도 보이시죠? 딱 보면은 우리가 지지난 시간부터 했던 거, 지지난 시간부터 했던 거, 배당 보이시죠? 근저당권끼리는 순위 배당. 먼저 이거는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게 사실 쉽게 외워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반복해서 하는 게 요거죠. 이제 소유자님이 낙찰자가 대금 납부하면은 법원에서는 그 돈을 받아가지고 채권자들 나눠줘요. 다 불러줘서. 그 순서예요. 순서. 경매 비용 주고, 경매에 들어갔던 비용 주고, 그리고 제1순위는 제3자의 필요비, 유익비. 필요비는 현상 유지한 거고, 유익비는 그 가치를 현저하게 증가시킨 거죠. 잘 안 나오죠. 우리가 하는 물건 중에서는.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금. 소액임차는 최우선 변제금이고, 소액임차에는 최선순위 담보권 설정된 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의 범위가 있죠. 그 네이버에 검색하면 잘 나오니까. 그 중에서 일정 부분만 먼저 배당받아가는 거고, 임금채권도 있고, 뭐, 퇴직금 뭐 3년치도 되고,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해세인데, 이건 이제 법 개정돼서 원래는 무조건 당해세 가져가는데, 이제 법정기일 따지게 돼 있죠. 따지고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법정기일 빠른 조세채권에 공과금 채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근저당권이랑 확정일자부 임차권인데, 여기서 말하는 게 방금 봤던 이 근저당권. 순위배당. 앞에 있는 거 다 가져가고, 이제 순서대로 가져가고, 가압류끼리는 이 채권액에 비례해서 안분배당 했죠. 그래서 한번 안분배당 검색해서 계산해보시면은, 재미있을 거예요. 한번 처음 할 때는. 딱히
몰라도 되는데 경매를 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배당을 알아야 하지 않나 싶어서 경매 신청을 LR비스 대부에서 먼저 했고, 여기서 경매 신청했는데 나중에 또 현대캐피탈에서 경매 신청했으니까 뭐 선행사건 44512번이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이고, 후순위로 현대캐피탈이 47238을 신청했는데 44512에 엎어서 가는 거죠. 그 윷놀이에서 업어가는 거고 특별한 거 없습니다. 다 우리는 중요한 거는 내가 낙찰받았을 때 인수하는 게 있냐 없냐,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인수하는 거 없어요. 왜냐면 말소기준 권리 아래는 다 소멸이니까. 그래서 뭐 한때 뭐 1분 권리 분석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왔어요. 다 맞는 얘기거든요. 권리 분석 1분이면 끝나요. 끝나는데 꼼꼼하게 보자 이거죠. 입찰할 거는. 근데 임차인이 없다고 나오고 현황소화서를 보면은 이건 참고하는 거랬죠. 참고하고 힌트도 얻을 수가 있고, 가끔 보면 재밌고 막 이상한 얘기 나와가지고, 법원에서 이제 채권자 경매 신청한 법원에서 현황조사하고 감정평가하고 문고 송달하는데 현황조사 간 거죠. 6월달에 갔는데 폐문으로 전매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세대연락 해보니까 채무자 1인 등재돼 있음. 그러면은 채무자 동일한 분이니까 소유자 명도하시면 되는 깔끔한 사건이에요. 매각 물권 명세서도 쓱 봐야죠. 공부 다 보라고 했죠. 우리 강성도님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했던 거, 같이 얘기했던 거 이거 다 봐야죠. 진짜 입찰하신다는 분 계시면은 꼭 뭐 물건에 따라서 안 봐도 되는 게 있긴 한데 웬만하면 다 보시고, 요것도 성도님이 지난번에 잘 질문 주셔가지고 한번 짧게 영상으로 편집해서 한번 만들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매각 물권 명세서를 보면은 다 공란이야. 특별한 얘기가 없어. 다 공란이면은 평범한 물건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 다 이래요. 아파트는 어려운 물건이 많이 없는데, 그러면 우리 시세만 더 조사해가지고 얼마 남길 거냐, 요것만 좀 생각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시세를 볼 때 사실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으면은 집값이 오르니까 같이 보는 거고, 다 오르지도는 그걸 보려고 보는 거고요. 평택역 여기 있고, 좀 키워보면은 구독 국제신도시 삼성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위쪽이고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서 평택역 맞은편에 좀 많이 가야 되네. 많이 가서 여기 있는 아파트고, 태산 싱글인 아파트. 주위 개발하는 거는 많지는 않구나. 뭐 동삭 세교도 있고 주백 1지구도 있고 구룡지구도 있고, 여기 약간 구도심 느낌이어서 이 정도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앞에서 우리 한번 이렇게 아파트를 보는 거죠. 어떤가 손품 먼저 팔아보고 이제 나중에 실제로 임장 가서 보면 되니까. 여기에요. 태산 싱글인. 근데 앞에 공원도 있네. 공원도 있고, 들어가는 길 여기네. 들어가는 길이 여기로 들어갈 수가 있네. 신기하네. 길이 들어가면 태산 싱글인. 우리 몇 동이죠? 동수를 보면 202동 이거네. 이거 202동입니다 202동이니까 여기 1103호 1103호면은 여기네요. 3호 하나 둘셋넷 맨 위쪽이겠죠. 우리 임장 갈 때 요 밖에서 뭐 오래된 아파트는 샤시 돼 있는 거 보고 들어가라고 했죠. 보면은 이렇게 지금 보이는 것처럼 여기는 리모델링 했죠. 샤시 할 정도면은 사실 내부는 뭐 내부는 했다고 봐야겠죠. 특이하게 뭐 내부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샤시 바뀐 거는 이거 집 리모델링 돼 있으니까 낙찰 받으면은 내가 들어갔을 때 리모델링 비용이 좀 적게 들겠다 해서 좀 보라고 말씀드린 거고, 1, 2, 3, 4, 5, 6, 7, 8, 9, 10. 이거 안 보여. 가서 봐야겠다. 여기서는 잘 안 보이네요. 요건 좀 한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사진상으로 안 보입니다. 이런 지역이고, 이런 아파트예요. 이런 아파트고, 특별한 게 그 앞에 바로 앞에 초등학교 있고, 버스 타는데도 여기 멀지 않은 곳에 있죠. 어디까지 가냐 버스가 보면 이렇게 되게 많이 가네. 어디까지 가는 거야? 포승까지 가네. 포승. 와, 여기 버스가 포승까지가 출퇴근하기 편하겠다 진짜. 포승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바로 앞에서 버스 타면은 포승까지 가요. 산업단지까지. 이런 위치입니다. 그러면 한번 시세를 볼게요. 이런 위치에 있고, 시세를 보면은 우리 면적이 59.91이죠. 전용 면적이죠. 여기 하나밖에 없구나. 59.91. 23평형이고 시세 본다 해놓고 맨날 도면부터 먼저 보죠. 엘리베이터 있고, 현관 들어가면 거실, 주방, 방 3개, 화장실 1개짜리, 앞뒤 발코니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중문 없는 구조겠죠. 중문 설치했는지도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방금 봤던 태산 싱글인 아파트 이 정도 돼 있고요. 놀이터도 있고, 놀이터 흙 놀이터다. 와, 되게 오랜만이네요. 흙으로 돼 있는 거. 정자도 있고, 경비실 이렇게 있고, 방 3개, 화장실 1개짜리니까 한번 실거래가하고 한번 시세 봅시다. 실거래가가 올해 사례가 있네요. 264세대밖에 안 되는데 올해 사례가 2억 400 10월달에 있고, 1억 8,950
뭐 2억 200. 호가는 얼마일까요? 호가는 1억 9,500에서 2억. 2억 2천짜리 리모델링 했나 보네. 2억 2천 부른 거 보니까. 이렇게 중문이 없는 구조예요. 참고하시고요. 여기 파티션이나 이런 거 인테리어 많이 하죠. 파티션 인테리어나 아니면은 중문 설치를 해야 되고. 근데 중문 설치하면 약간 저는 뭐 여기다가 뭐 쇼파 놓고 하니까 괜찮을 수도 있는데 방음 단열도 되고. 근데 비용이 들어가서 파티션 하신 분도 있고 중문 하신 분도 있고 뭐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고. 이렇게 나쁘지 않네요. 베란다에다가도 장판 같은 거 깔아놓고 이렇습니다. 여기에 리모델링 한 거. 화장실 못 봤지만 1억 9천짜리도 있고 2억 2천, 전세는 1억 6천이고 매매를 보자. 매매를 보면 1억 9천, 1억 9천, 2억 1천, 1억 9천이네. 1억 9천 정도에 팔 수 있다 가정하고 이거는 1억 9천. 자, 1억 9천에 어떻게 팔아요 하시는 분은 약간 좀 노력을 해봐야 돼요. 이거를 잘 팔아야죠. 그러니까 진짜 막 잘 판다는 게 가치를 좀 리모델링 증가시키거나 금액을 좀 빼주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실제로 해보면은 1억 9천에 판다 가정하면은 그래도 감정가가 좀 높았네. 얼마에 입찰해야 되냐. 되게 좀 그러네. 금액대가. 그래 나는 1억 6천. 1억 6천 300. 1억 6천 3백에 입찰하게 되면은 5% 금리로 70% 대출받으면 한 달 이자가 한 50만 원 좀 안 돼요. 그리고 필요한 돈은 5천만 원대. 5천만 원대 필요하고 1억 9천에 팔면은 단기 매도하면 2,700 남아요. 이게 도심에 들어오면 이렇게 돼요. 아까 당진 거 봤던 거는 이 정도가 아니었잖아요. 훨씬 더 수익률 좋은데 도심에 들어오면은 아무래도 좀 더 선호하니까 이 정도 되는 거고. 정리하면은 평택 비전동에 있는 아파트고요. 오래된 아파트예요. 95년도에 지어진 아파트고 등기상에 인수한 거 없고 소유자 명도하시면 되는 깔끔한 사건이고요. 감정가 2억 2,100 나왔는데 한보 유찰돼서 1억 5,470만 원이고 지금 실거래가 1억 9천 전후로 되고 있는데 2억짜리도 있고 그런데 한 1억 6천 3 초반에 들어가서 1억 9천에 판다고 목표를 잡고 들어가면 한 2,700 정도 남아요. 그 정도로 하면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1억 9천에 팔 수 있다는 거는 임장 가셔서 부동산 두세 군데 최소한 들르셔가지고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고 하셔야 돼요. 1억 9천에 안 팔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품 팔아서만 안 되고 그리고 이게 리모델링 됐는지 안 됐는지 뭐 한번 확인도 해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있는데 네 요런 사건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임장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혼자 가기 어려우시면은 저랑 1일 경매 동행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같이 가서 거의 1일 특강도 하고 막 과외하면서 같이 한번 볼 거예요. 근데 혼자 가는 게 우리 경매 동행도 실비리 받으니까 이제 사실 혼자 가는 게 나은데 그래도 한번 같이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시면은 여기 경매 동행 서비스 신청해 주시면은 같이 갈게요. 스케줄 맞으면은 같이 갈게요. 네, 여기 경매 동행도 있습니다. 다음 사건 볼게요.